그날 나는 칼을 들고 계모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피가 흘러내릴 것 같은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공포가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엄마. 이제 후회해.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 아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여행. 혼자서. 미쳤어. 계모랑 동생도 데리고 가.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지옥이 되었고 나는 악마가 되었다. 그리고 그 여행은 결국 나의 복수의 불씨가 되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 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우리 집은 겉으로는 완벽한 중산층 가정처럼 보였다. 고급 아파트, 반짝이는 마루,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 하지만 그 안은 썩어 문드러진 과일처럼 속이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집의 외딴 섬, 김지은이었다. 25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겨우 반년,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광고 회사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자유를 맛본 기분이었다. 아빠는 나의 유일한 피부치였다. 엄마는 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후 아빠는 홀로 나를 키웠다. 아니, 키웠다고 치자. 그는 항상 바빴다. 대기업 임원으로서의 삶이 그의 전부였으니까. 나는 그런 아빠를 이해하려 애썼다. 학교 행사에 오지 못해도 생일 케이크를 사다 주지 않아도. 지은아, 아빠는 내 미래를 위해 일하는 거야. 그 말만 믿고 버텼다. 그러다 아빠가 재혼했다. 내가 20살 때였다. 상대는 박미경, 우리 회사보다 더 유명한 뷰티 브랜드의 마케팅 팀장. 세련된 옷차림,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달콤한 미소. 처음엔 그녀를 좋아했다. 지은 씨, 이제 우리 가족이야.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녀의 말에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숨겨져 있었다. 미경 언니라니, 계모는 딸 하나를 데려왔다. 박수연, 나보다 3살 어린 22살 아이돌 지망생으로 매일 연습실과 학원만 오가는 참 예쁘장한 얼굴에 긴 생머리, SNS에 올리는 셀카는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수연이는 나를 언니라고 불렀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비웃음으로 물들어 있었다. 언니, 또 야근이야? 나처럼 재미있는 일 안 해. 그녀의 말투는 가시 돋친 장미처럼 아름다웠지만 상처를 주었다. 그 집에서 나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었다. 식탁에서 아빠와 미경 언니가 대화할 때 수연이의 학교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면 나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내 성적, 내 꿈, 내 고통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아빠는 미경 언니의 말을 더 믿었다. 지은이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 직장 스트레스인가? 미경 언니의 말에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쉬라고 해. 수연이처럼 취미 생활을 하라고. 수연이처럼. 그녀는 취미로 춤추며 돈을 벌었지만 나는 생계를 위해 일했다. 그럼에도 나는 참았다. 가족이란 그런 거니까.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해변에서 바다를 보며 바람을 맞으며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생각이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다음 주말에 제주도 갈게요. 혼자요. 그의 반응은 예상 외였다. 눈썹을 찌푸리며 혼자. 위험해. 가족 여행으로 바꿔. 미경이랑 수연이도 데리고 가자. 나는 멍해졌다. 가족 여행. 그건 내 휴가였다. 아빠, 저는 그냥 쉬고 싶어요. 혼자서. 하지만 아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안 돼. 미경이가 요즘 피곤해하던데 같이 가면 좋을 거야. 수연이도 연습 휴식 필요하고. 내가 동생 챙겨주는 게 어때? 동생? 수연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이미 나를 무시하는 동생이었다.
나는 항변했다. 아빠, 이건 제 계획이에요. 왜 가족을 끼워 맞추려 하세요? 아빠의 얼굴이 붉어졌다. 가족이니까. 내가 이기적이지 않게 해주는 거야? 미경이랑 결혼한 게 후회되냐? 내 엄마 생각하면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엄마를 방패로 삼다니. 미경 언니가 옆에서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아, 엄마가 따라갈게. 재미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수연이는 소파에 기대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와, 제주. 나 가도 돼? 언니 덕분이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다. 내 유일한 탈출구를 그들의 휴가로 바꾸려 했다. 왜? 미경 언니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고 수연이는 SNS 콘텐츠를 찍고 싶었을 테다. 나는 도구일 뿐. 나는 울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가족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멀었다. 그저 시작일 뿐. 다음 날 나는 여행을 포기했다. 대신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보너스를 모아 더 큰 꿈을 꾸었다. 하지만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미경 언니의 미소, 수연이의 비웃음, 아빠의 무관심. 그것들이 나를 갉아먹었다. 시간이 흘렀다. 석 달 후 아빠가 갑자기 말했다. 지은아, 맞선 볼래? 나는 놀랐다. 맞선.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왜요, 아빠? 그는 헛기침을 했다. 좋은 집안이야. 재벌 3세, 김태준 씨 내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 웃기지 마, 나는 알았다. 미경 언니의 작품이었다. 그녀는 나를 단정된 결혼으로 묶어두려 했다. 자유로운 딸은 위협이었으니까. 나는 거절했다. 싫어요. 하지만 아빠의 압박은 거셌다. 한 번만 봐, 가족을 위해, 가족. 또 그 단어. 결국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복수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 맞선을 내 무기가 될 테니까. 맞선 날이 다가왔다. 서울의 고급 한정식집, 한옥이라는 이름의 곳,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은 폭풍이었다.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고치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미경 언니? 이제 봐. 아빠와 미경 언니가 나를 데리고 갔다. 수연이는 언니, 재벌 오빠? 부럽다 하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차 안에서 아빠는 태준 씨 집안이 대단해. 결혼하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라고 했다. 바뀐다. 더 나빠질 텐데. 태준을 처음 본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키 크고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차가운 눈빛. 그는 재벌 그룹의 후계자, 김태준. 28살, 이미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예에 바르지만 깊이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아버지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아빠가 무슨 말을 했을까? 식사가 시작되었다. 한우구이, 산초 소스, 그리고 가벼운 대화. 태주는 나에 대해 물었다. 직장 생활은 어때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바빠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책임이 크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 스치듯 지나간 외로움. 나처럼 그는 갇힌 새였다. 하지만 미경 언니의 개입이 모든 걸 망쳤다. 그녀는 태준의 가족에 대해 아는 척하며 태준 씨, 우리 지은이가 요즘 여행을 좋아해요. 제주도 가서 사진 찍는 걸로 유명하죠? 라고 했다. 태준이 웃었다.
그럼 같이 가보는 건 어때요? 나는 얼어붙었다. 여행.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맞선은 성공적이었다. 태주는 나에게 연락을 했다. 다음에 커피 한 잔 어때요? 나는 받아들였다. 왜? 복수를 위해. 태준을 알면 알수록 그는 완벽한 도구였다. 그의 가족은 우리 집처럼 가식적이었다. 할아버지의 강요, 어머니의 야심. 그는 나처럼 고통받고 있었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한강 산책, 카페에서의 대화,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전화. 태주는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달라. 자유로워 보이네, 자유. 웃기지 마,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한편, 집안은 더 악화되었다. 미경 언니는 나의 데이트를 감시했다. 태준 씨 어때? 빨리 결혼해. 아빠도 기대해. 수연이는 SNS에 우리 사진을 올렸다. 언니의 로맨스. 부럽다 댓글은 재벌 오빠로 도배되었다. 나는 그 사진을 지우고 싶었다. 내 삶이 쇼가 되어버렸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다. 태준과 여행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 이번엔 진짜 나 혼자. 아니, 우리 둘. 하지만 아빠가 알았다. 또 여행. 태준 씨랑. 가족 모임으로 바꿔 미경 언니가 덧붙였다. 수연이도 데리고 가자. 재미있을 텐데. 그 순간 내 분노가 폭발했다. 왜요? 왜 항상 나를 묶으려 해요? 이건 내 삶이에요. 아빠의 손이 날아왔다. 뺨이 화끈거렸다. 이기적인 것. 가족을 생각해 미경 언니는 위로하는 척 안아주었다. 지은아, 진정해.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수연이는 방으로 도망쳤다. 그날 밤 나는 태준에게 말했다. 결혼하자. 그는 놀랐다. 갑자기 나는 웃었다. 네, 우리 둘 다 필요하잖아. 복수의 첫걸음. 결혼을 통해 나는 그들을 파괴할 테니까. 태준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는 나의 아픔을 공유했다. 나도 가족 때문에. 자유가 없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칼이 있었다. 태준, 미안해. 너는 내 무기일 뿐이야.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아빠는 사과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결혼은 좋은 일이야. 미경 언니는 더 달콤해졌다. 엄마가 웨딩드레스 골라줄게. 수연이는 질투했다. 언니, 나도 재벌 오빠 소개해줘. 나는 참았다. 복수의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리고 기회가 왔다. 태준의 가족 모임. 그곳에서 나는 첫 번째 칼을 꽂았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서울의 웨딩숍, 화려한 드레스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겉으로는 꿈 같은 시간이었지만 내 안은 지옥이었다. 태준은 행복해 보였다. 지은아, 우리 잘 될 거야. 그의 손을 잡을 때마다 죄책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 죄책감조차 복수의 연료가 되었다. 미경 언니는 모든 걸 통제하려 했다. 이 드레스는 안 돼. 더 화려한 걸로.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짚을 때 나는 떨림을 느꼈다. 그 손은 아빠의 뺨을 때린 손과 같았다. 수연이는 웨딩 플래너를 가장에 따라다녔다. 언니, 내 스타일 어때? 나도 언니처럼 결혼할래. 그녀의 말은 독이었다. 아빠는 태준의 집안을 자랑했다. 김씨 가문, 재벌이야. 내가 잘 만난 거지. 잘 만난? 이건 함정이다. 태준의 어머니, 이정희 여사는 나를 탐색했다. 지은 씨, 우리 태준이 잘 부탁해요. 집안대를 잇는 게 중요하죠의 그녀의 미소는 미경 언니와 닮아 있었다. 가식적이고 야심차. 그러다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태준의 회사 스캔들. 경쟁사로부터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언론이 들썩였다. 태주는 창백해졌다. 지은아, 나 믿어. 내가 아니야, 나는 안아주었다. 믿어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건 기회야. 집에서 미경 언니가 말했다. 태준 씨 일, 걱정돼. 우리 수연이가 도울 수 있을 텐데, 도울. 수연이는 태준의 회사 인턴십을 노리고 있었다. 언니 오빠, 나 인턴 해줄래? 태준은 거절했다. 자격 안 돼. 수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태준에게 속삭였다. 수연이가 이상한 데서 정보 샀대. 조심해. 이태준은 믿었다. 수연이는 쫓겨났다. 언니,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녀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미경 언니는 나를 노려보았다. 지은아, 내가 뭐 한 거야? 아빠가 중재했다. 그만해. 결혼 준비나 해. 하지만 균열은 깊어졌다. 수연이는 나를 증오했다. 언니, 너 때문에 나는 웃었다. 내가 자격 없으니까? 스캔들은 해결되었다. 태준의 적이 잡혔다. 그는 나에게 더 의지했다. 지은아, 너 덕분이야. 나는 키스했다. 우리 가족이니까. 하지만 복수의 본격적인 시작은 어머니의 제사날이었다. 엄마의 기일, 우리는 제사를 지냈다. 아빠가 엄마 사진 앞에서 합장할 때 나는 속으로 울었다. 엄마, 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사 후, 미경 언니가 말했다. 지은아, 엄마 사진 치워. 우리 가족 사진으로 바꾸자.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칼을 들고 싶었다. 대신 나는 태준에게 말했다. 결혼식에 엄마 사진 가져갈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화려한 호텔, 500명의 하객. 재벌 가문의 위세. 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태준의 손을 잡고. 하지만 내 눈은 미경 언니를 향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즉시 무너뜨리게. 의식 중 태준의 할아버지가 연설했다. 오늘 우리 가문에 새로운 피가 들어오네. 새로운 피.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가족도 소중해요. 제 엄마, 그리고 계모님. 미경 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 후 리셉션에서 폭로가 시작되었다. 나는 태준에게 미리 심은 씨앗을 뿌렸다. 그의 비서가 미경 언니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그녀가 태준 회사에 정보를 팔려 했던 증거. 이게 뭐야? 태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미경 언니는 부정했다.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아빠는 충격에 쓰러질 뻔했다. 미경아, 수연이는 울었다. 엄마. 나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복수의 첫 피맛 달콤했다. 결혼 후 우리는 태준의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한강 뷰, 현대적인 인테리어. 겉으로는 행복한 신혼부부. 하지만 밤마다 나는 악몽을 꾸었다. 미경 언니의 비명, 수연이의 증오, 아빠의 절망. 그것들이 나를 쫓았다. 태준은 변했다. 지은아, 내 덕에 가족이 깨끗해졌어. 그는 나를 더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이용했다. 그의 회사 지분을 내 이름으로 옮겼다. 신뢰의 증표야. 그는 웃었다. 좋아. 집안은 파탄 났다. 미경 언니는 이혼 소송을 걸었다. 아빠, 나쁜 년이야.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그녀는 직장에서 쫓겨났다. 뷰티 브랜드 CEO가 직접 전화했다. 박미경 씨, 당신 때문에 이미지 타격이야. 수연이는 연예계 꿈을 접었다. 에이전시가 스캔들 가족 딸. 안 돼, 라고 했다. 그녀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죽여버릴 거야. 나는 답했다. 와봐. 기다릴게. 아빠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병실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왜 우리를 망쳤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빠가 먼저 망쳤어요. 제 여행을 빼앗았잖아요. 자유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엄마 생각해서 엄마. 또 그 이름. 나는 소리쳤다. 엄마는 당신들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나도. 퇴원 후 아빠는 미경 언니와 헤어졌다. 집은 팔아치웠다. 그는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다. 수연이는 미경 언니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다. 언니, 후회할 거야.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태준과 함께 사업을 키웠다. 그의 그룹집에. 할아버지는 나를 인정했다. 지은 씨, 당신이 후계자야. 하지만 복수의 끝은 아니었다. 미경 언니가 돌아왔다. 지은아, 용서해. 새 출발하자.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나는 초대했다. 우리 집으로. 그날 밤 그녀가 왔다. 와인 잔을 들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웃었다. 알아. 이제 마셔. 잔에 독은 없었다. 하지만 진실의 독이었다. 나는 녹음된 대화를 틀었다. 그녀가 아빠를 속인 모든 것, 불륜, 돈, 배신. 그녀는 무너졌다. 제발. 수연이 위해서. 수연이. 그 이름에 내 칼이 다시 세워졌다. 수연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다음 날 수연이의 SNS가 터졌다. 내가 올린 사진. 그녀의 과거, 마약 의혹, 불법 도박. 가짜. 아니, 진짜였다. 내가 사립탐정으로 파헤친. 그녀는 잡혔다. 경찰서로. 아빠는 다시 병원. 이번엔 심장마비. 지은아. 그만해. 이 그의 마지막 말. 나는 병실을 나섰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태준이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안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해. 복수의 불꽃은 더 타올랐다. 이제 최종 타겟. 나 자신. 태준과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우리는 아이를 가졌다. 딸, 지민이 그녀의 작은 손을 잡을 때 나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다. 엄마, 나 이제 엄마야. 하지만 그 행복은 허상이었다. 밤마다 나는 칼을 쥐고 있었다. 복수의 그림자가 나를 삼켰다. 미경 언니는 감옥에 갔다. 사기죄. 수연이는 재활원. 마약 중독. 아빠는 요양원. 치매 초기.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너 누구?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아빠, 나 지은이야. 당신 딸. 태주는 의심했다. 지은아, 내 가족 일, 내가 한 거지. 나는 부정했다. 오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다. 차가워졌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주식 폭락. 누군가 내부 정보를 팔았다. 태주는 나를 봤다. 너, 나는 웃었다. 믿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내 IP야. 그 순간 모든 게 드러났다. 내가 한 일, 미경 언니 폭로, 수연이 함정, 심지어 아빠의 병원 기록 조작. 왜? 복수를 위해 태준의 시스템을 이용했다. 그의 비서를 매수해. 태준은 소리쳤다. 왜? 나한테 왜? 나는 대답했다. 너도 가족의 희생자잖아. 나처럼. 그는 무너졌다. 사랑했어. 그런데 경찰이 왔다.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태준의 할아버지, 내가 미리 설득한. 그녀는 우리 가문을 구했어. 증거는 없애. 재벌의 힘. 나는 풀려났다.
태주는 떠났다. 다시 안 봐. 그의 등짝이 멀어질 때 나는 울었다. 진짜 울음. 복수의 대가. 지민이는 자랐다. 5살 그녀의 눈은 태준을 닮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내가 만든 지옥에서 그녀가 고통받을까? 아빠가 죽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의 관을 봤다. 아빠, 미안해. 사랑했어. 미경 언니가 왔다. 쇠사슬 풀린 몸. 미지은아, 내가 이겼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연이는 풀려났다. 거리에서 만났다. 언니, 왜 나한테? 그녀의 눈에 미움. 나는 안아주었다. 미안. 내가 먼저. 하지만 그녀는 칼을 꺼냈다. 진짜 칼을 죽어. 피가 흘렀다. 내 팔, 경찰이 잡았다. 그녀는 다시 갇혔다. 나는 상처를 안고 집으로. 지민이가 기다렸다. 엄마, 아파. 나는 웃었다. 괜찮아. 복수는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이제 나의 탑이 무너지려 했다. 시간이 흘렀다. 10년 나는 홀로 지민이를 키웠다. 태준의 그룹은 내가 물려받았다. CEO 김지은. 세상은 나를 강철 여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속은 재 같았다. 타버린 회색재. 지민이는 15살. 엄마, 아빠는 그녀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먼 곳에 있어. 애태주는 해외로 도망쳤다. 소문에 따르면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다. 그의 편지 한 통. 지은아, 용서해. 나도 복수당한 기분이야. 미경 언니는 죽었다. 감옥에서 자살. 유서에 지은이, 내가 옳았어. 수연이는 정신병원. 그녀를 방문했다. 언니, 그녀의 눈은 텅 비었다. 나는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내자. 아빠의 무덤 앞에서 나는 무릎 꿇었다. 아빠, 그 여행. 후회돼. 바람이 불었다. 대답 대신 잎사귀 소리. 나는 결심했다. 복수의 끝. 지민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엄마가 나빴어. 하지만 사랑했어. 그녀는 안아주었다. 알아, 엄마. 태준이 돌아왔다. 공항에서 기다렸다. 늙고 지쳤다. 지은아, 지민이 봐야 해.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아빠, 지민이의 눈물. 태준은 울었다. 미안해. 나는 용서했다. 아니, 용서받았다. 태준아, 우리 다시. 그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하지만 지민이를 위해. 최종 복수. 없었어. 복수는 나 자신을 죽였다. 이제 재에서 새로 태어나자. 한강 다리 위, 일몰. 지민이와 손잡고. 엄마, 행복해. 나는 웃었다. 이제야. 그리고 그 여행, 제주도. 이번엔 가족과. 진짜 가족. 바다 앞에서 나는 속삭였다. 고마워, 아빠. 미안해.